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 저희가 매주 이슈 폴폴에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벌써 5주나 됐네요. 연속으로 긍정평가가 60%를 넘어섰습니다. 예. 코로나19 대응이 호평을 받았고 이게 계속해서 긍정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수치상은 이제 지난주보다 긍정평가가 0.9%포인트 이제 올랐는데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의미 있는 상승이 있었다고 이제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코로나 국면에서 계속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한 2배 가량 높은 상황들이 계속 이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여전히 이제 코로나 국면이라는 점 이것이 이제 영향을 가장 크게 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어떤 정치적인 사안, 국내의 정치적인 사안들이 크고 그 안에서 대통령이 관여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어떤 이제 특정 이념층의 수장 또는 특정 정파의 수장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국정수행평가에서의 긍정평가 비율은 이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정치적 사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관여됐거나 이제 하는 상황들이 없고 일단 코로나 국면에서의 어쨌든 리더 역할들을 강하게 이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국가의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가 전체의 국민 전체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제 이미지, 인상들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이념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평가가 줄어들게 되면서 어쨌든 업무 수행만 바라보면서 이제 긍정적 평가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이제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금 이제 그러한 안정적인 긍정 평가의 우위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고 이 흐름은 여러 가지 이후에 악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소간 이제 영향을 지속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준 전시 상태다 이런 분석도 나오니까 네. 맞는 분석인 것 같고요. 지난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도 받고 지금 네. 나눠주고 있는 상황인데 센터장님은 신청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하셨어요? 네. 왜 안 하셨어요? 이게 영향을 받은 게 없어서 저는 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어쨌든 현금이 국민들 손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평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들어오는 것은 반대로 본다면 긍정적 평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특히 이제 보면은 사무직, 노동직 중에서 이제 대통령 평가가 이제 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층에서 도움을 받는다. 이제 어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정부에 대한 긍정평가로 이어졌고 또 보면 70대 이상 아주 고령층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높아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별한 이제 수입이 없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쏠쏠하게 어쨌든 도움을 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서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는데 이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살짝 당황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안 물어봐 주시나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미 신청해서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 이제 단순히 이제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만 이제 도움을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기 활성화의 측면에서 소비 진작을 통해서 예.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이 신청해서 받아서 많이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엔진 오일을 갈아야 하는데 네.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지 못했던 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많이들 신청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겠고요. 대통령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될 만한 이슈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한 논란이 상당한 상황인데 이게 네. 대통령 지지도에는 영향을 별로 안 미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안이 지금 이제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연일 어쨌든 이제 매체에서 이것이 보도가 되고 정치권에서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민적 관심도 상당히 이제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또 종결이 잘 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측면도 이제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인데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윤미향 당선인의 문제 또는 정의기억연대 그 단체에 대한 문제인 것은 이제 분명한 상황이어서 국민들도 그렇게 바라보는데 덧붙여서 이제 이제 여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당에서 이제 관여를 한 것이니까 이제 공천 과정에서요 여권에서 다만 이것이 이제 권력 비리는 아닌 측면에서 어떤 이제 현 정권과 어떤 권력과 연계되어서 나타난 비리 문제라든가 의혹 논란들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아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큰 여권의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부정평가가 예. 줄어든 이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다른 이제 긍정적인 코로나 국면에서의 긍정적인 부분이 영향을 주로 주었고 이 윤미향 당선인 관련한 사안은 대통령에게 좀 미치지는 않는 그런 양상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정당 지지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통합당 모두 하락을 했고요. 그 외 정당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네. 민주당부터 보면은 1.6%포인트 소폭이지만 하락을 했는데 저희가 예. 방금 이야기한 이슈에서 좀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윤미향 당선인 관련한 의혹이 대통령보다는 이제 여당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제 이 사안을 보게 되면 지금 뭐 온라인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이제 윤미향이라고 하는 당선인과 연관된 어떤 온라인의 많은 이제 문서들, 글들을 보게 되면 가장 상위에 연관돼서 나오는 것이 민주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은 윤미향 당선인은 어쨌든 당에서 민주당에서 여당에서 이 문제를 좀 명쾌하게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연관되어서 민주당에 대한 책임을 이제 인식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실제 또 다른 보면 민주당의 주요한 인사들도 많이 거론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사안이 어쨌든 여당에게 악재로 이제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정당 지지율이 어쨌든 상승 흐름을 만들지 못하고 뭐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수치상 이제 낮아지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보면 이제 악재가 발생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악재가 발생하게 되면 즉 그 악재가 발생한 것에 대한 부정적 여파는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더 큰 부정적인 여파를 미치느냐 여부는 그 이슈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예. 따라서 국민들은 또 그것을 더 높게 비중 있게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악재가 발생하는데 매듭이 종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들이 뭐 여당에게 이제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제 이것이 깔끔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여당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43% 정도면 좀 지지세가 견고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은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정당 지지율이 빠른 시간 안에 급격하게 변하는 지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뭐 대통령이 최근에 일을 잘한다고 보십니까? 잘 못한다고 보십니까? 하니까 긍정적인 이슈가 있으면 대통령 평가는 막 오르고 또 많이 떨어지는 한 경향들이 있는데 정당은 어느 정당 지지하십니까라고 묻는 거니까 사실은 지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쉽게 큰 폭으로 변화는 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뭐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 표현을 쓰는데 이런 이제 악재들이 잘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쌓이게 되면 축적되게 되면 이제 영향을 이제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사안이 사실은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거 단순한 어떤 이제 비리 문제, 의혹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이거든요. 예. 더욱더 엄격하게 도덕성을 갖고 이제 한일 관계 대응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을 대응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존에 해왔던 이런 이제 운동이 사실은 이제 뭔가 흠결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일 관계 자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쟁점들에 있어서도 일본 구구 세력의 어떤 빌미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욱더 이 사안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민주당보다 통합당이 더 눈에 띕니다. 안 좋은 이유로 더 네. 그런 건데요. 3.8%포인트 하락하면서 23.4%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창당 후에 가장 낮은 지지도죠. 네, 이제 이 조사 기관에서의 조사에서는 이제 낮은 수치인데요. 지금 뭐 최근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원내대표도 뽑히고 원내대표의 어쨌든 긍정적인 행보에 대한 평가도 있어서 뭐 긍정적인 이제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미래통합당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어떤 뭐 변화, 사소한 변화라든가 어떤 누구 인물의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쨌든 지난 뭐 몇 년간에 또는 이제 지난 선거 과정 중에서 보여줬던 근본적인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를 가려버리게 되는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민경욱 뭐 의원 등 이제 지난 총선과 관련해서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는 이제 의혹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서 총선 결과에 민심을
당에서 미래통합당이 충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시그널로 전달이 되게 되면서 지지율 상승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석됩니다. 그래도 살짝 의외였던 게 네. 이제 뭐 지난주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상당히 통합 행보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게 당장의 뭔가 지지도 변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만약에 어쨌든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사실은 이제 정치적 이슈로 바라보게 되는 이제 강경한 보수층에서는 아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없지는 않을 텐데요. 오히려, 예,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한 20% 초반대의 지지율이라고 한다면 한 40%의 보수층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의 절반 정도밖에 지지를 못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제 많은 보수층 중에서 뭐 합리적 보수층 또는 이제 중도적 보수층들이 있을 텐데 이 층들이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아직 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통합 행보를 보이고 5.18 관련해서 과거에 있었던 망언 발언들 같은 것들을 사과하고 이런 행보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고 한다면 뭐 강경한 이제 일부 보수층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합리적 보수층 또는 중도적 보수층들이 아직 미래통합당의 지지를 보내지 않는 이런 층들은 이런 행보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신뢰가 쌓이게 된다면 저는 이제 미래통합당의 보수층의 추가적인 흡수, 그래서 정당 지지율의 상승으로는 일정 부분 연결될 가능성들은 더 있다고 봅니다. 네, 정당 지지도는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는 네. 말씀이셨고요. 앞서 잠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긴급재난지원금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이 시작됐는데 저도 상당히 좋다라는 후기를 남겼고 결정까지는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지급 이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군요. 네, 물론 이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이제 분들도 뭐 25%인가 사실은 예. 아주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한 여론조사에서 한 70% 넘게 어떤 응답이 나오게 되면 약간 뭐 이제 상식 비슷한 수준으로 됐다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예. 한 60%만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인 어떤 흐름들이 모아졌다고 얘기를 하는 편인데 70% 넘는다는 것은 이제 거의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잡혀졌다라고 이제 어느 한쪽 시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 어쨌든 긴급재난지원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 도움을 얻는 것이니까 일단은 이제 사무 노동직에서 긍정평가가 훨씬 더 평균치보다 높았고 예. 또 이제 특히 뭐 이제 진보층에서 더 높았고요. 현 정부에서 이제 수행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호응도가 더 높았겠죠. 그리고 이제 경제활동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뿐만 아니라 40대에서 이런 이제 전체 71.9%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응답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행 전에는 논란이 있고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것이 직접 이제 시행되고 직접 국민들이 수혜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냐 마냐의 이제 논란들이 있던 상황에서 지금은 실제 지급을 받아서 소비를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혜택을 실제로 이제 체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흐름이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간에 설명해 주신 부분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된다가 90%가 넘는 상황인데 네. 통합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전체와 좀 차이가 납니다. 도움이 안 된다가 오히려 52%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사실 현금이 지급되는데 도움이 안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뭐 금전적인 혜택, 금전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뭐 모든 이념 성향층을 떠나서 다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특히 아까도 이제 대통령 평가에서 70대 이상에서는 대통령 국정 수행의 긍정 평가가 높아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보여요. 저 주변에도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식이 크긴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념 성향층 또는 이제 보수 정당 지지층에서는 이렇게 이제 도움 안 된다고 하는 응답도 만만치 않은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분들이 금전적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보기보다는 이것은 이제 정치적 사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반대 진영에서 반대쪽에서 추진하는 사안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일단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그중에 일부 부분들은 이 사안을 실제로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한테 줘야지 왜 부자라든가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주느냐라고 하는 정책의 좀 더 정교함을 원하는 그런 목소리도 일부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풀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